금잔디님의 사연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길.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영상 보다가 카페까지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웠었는데 다들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때는 2018년 8월 6일 새벽에 겪은 실화임을 미리 밝힙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수원입니다. 여자친구가 일을 늦게 마치는 바람에 저녁을 못 먹었다고 해서 새벽 1시쯤 수원 남문에서 갈비로 늦은 저녁을 때웠습니다. 여자친구가 식사 도중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다고 가자고 조르더군요. 내일 출근할 사람이 무슨 바다야. 12시까지 출근하면 되거든. 응? 가자.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동해바다로 떠났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1시 반 정도였는데 강릉 쪽에 있는 하조대에 가기로 했죠. 그곳까지 천천히 가면 5시에서 5시 반 정도에 도착할 거라 예상했고 해가 뜨면 1시 반 정도 바다를 보고 사진도 찍고 올 생각으로 떠났습니다. 강릉 속초는 몇 번 가봐서 익히 지리를 알고 있어 수원 IC를 거쳐 경부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길을 떠나면서 속도 위반 카메라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설정해 둔 뒤에 떠났죠. 그리고 내비에서 말하는 목적지 도착 예정 시간은 4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비가 영동고속도로를 그냥 지나치고 외곽 순환로를 안내하고 이어서 춘천고속도로로 안내했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춘천 양양 간 고속도로를 개통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에 그리로 가는 건가 하고 처음 가는 고속도로라 조심스레 운전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가평 휴게소가 나왔고 거기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내비를 껐던 터라 다시 하조대로 목적지 설정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 춘천을 지나 홍천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촌으로 빠지라는 안내가 나오고 저 역시 그쪽 지역은 초행길이라 지리를 잘 몰라서 내비에게 의지하고 내비가 가라는 대로만 갔습니다. 그런데 IC를 빠져나가는데 요금 정산이 오류가 나더라고요. 내촌 IC를 통과한 시간은 새벽 3시 51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이상하다고 궁시렁대는데 저는 다음에 내면 된다고 하곤 계속 직진했습니다. 그러다 엄청 높은 산을 넘게 되었는데 보통 산을 오를 땐 길이 구불구불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거의 일자로 오르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겨울에 눈이 오면 차가 못 다니겠네 하며 어렵게 산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높은 산이 나왔습니다. 계속 오르막만 있으니 차도 버거워했습니다. 원래 높은 산은 지그재그로 올라가야 덜 힘든 것인데 말이죠. 산을 2개 넘을 동안 이 산을 넘으면 바다가 보이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처음 내비에 하조대로 목적지를 정했을 때 도착 시간이 4시 30분이었고 산 2개를 넘으니 4시 15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도착까지 15분이 남은 것이죠. 조금만 더 가면 파도 소리라도 듣겠구나 하고 해가 뜰 때까지 1시간 정도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자기로 하고 여자친구는 뒷자리에 먼저 자라고 하고는 혼자 음악을 들으며 달렸습니다. 산속의 시골길은 편도 1차선에 구불구불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거의 앞두고 왼쪽 커브를 도는 순간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커브가 끝나는 지점의 왼쪽 길가에 SUV 차가 한 대 정차하고 있었는데요. 그 차 안엔 중년 남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온 사방은 불빛 하나 없었고 그 차는 제 차의 불빛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 차 안의 사람은 몸에 환한 빛을 내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그렇게 밝게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내부등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캄캄한 차 안에 그 사람에게만 광채가 났던 것 같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시골 밤길에 커브를 돌자마자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빛이 나타나도 놀랄 일인데 환한 광채를 내는 남자가 차 안에 혼자 있는 모습이라니 지금도 소름이 돋네요. 캄캄한 밤중에 후레쉬를 자기한테만 비추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깜짝 놀라는 순간 차는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게 되었고 다음 커브에서 내비가 목적지 도착을 알리며 안내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니 깜깜하기만 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골 산속에 있는 길 위였습니다. 파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산속에 덩그러니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황당해서 길 위에 차를 그대로 세워두곤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하면서 창문을 열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옆을 보는데 갑자기 전봇대만한 하얀 것이 옆으로 쓰러지듯 사라지더군요. 너무 더워서 농사 짓는데 물을 뿜는 분수대인가 하고 생각하며 담배를 다 피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물줄기 같은 것이 다시 보이면 처음 생각한 것이 맞는 것이고 아니면 귀신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모습은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상황에 등골이 오싹해진 저는 도대체 이곳이 어딘지 궁금해서 현재 위치 검색을 해보니 강원도 홍천의 내면이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착하게 다시 내비를 하조대로 설정하고는 차를 돌려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커브를 도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농부 모자 같은 것을 쓰고는 차 앞을 휙 지나가면서 자세를 낮추더라고요. 깜짝 놀라 그 브레이크를 밟곤 그 아저씨가 지나간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밤이면 차 불빛이 잘 보이는데 어떻게 차 앞을 저렇게 지나갈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화도 나서 한마디 하려고 그 아저씨를 찾아보았는데 그 어디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진 저는 차를 세우고 뒷자리에서 자고 있는 여자친구를 깨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귀신이 있는 것 같다 말하며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차를 세우는 이 자리는 아까 지나갈 때 보았던 SUV 차가 있던 자리였고 아까의 그 차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또한 그 아저씨도 보이지 않으니 여자친구에게 뭐라 설명할 수가 없더군요. 정신을 차린 저는 다시 출발해 인제 IC를 타고 4시 53분쯤에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을 산속에서 헤맨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도착하자마자 비가 얼마나 오는지 와이퍼로 앞유리를 닦아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강릉 속초에 역대 2번째로 비가 많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양양에 도착했을 때야 비가 오는 것을 보았는데 말이죠. 저는 아직도 그때 일이 의문이고 믿어지질 않습니다.